안녕하세요. 일상탈출TV입니다. 얼마 전에 심은 엊그저께죠. 그 호박입니다. 호박 한 통에 200kg짜리 만들어야 되는데요. 오늘 말입니다.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 하죠. 다른 곳에 공유해달라고, 그리고 팔로워 해달라고,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영상 첫머리에 그분의 다른 데 가서 글을 작성한 거를 한번 본보기로 올려드리고, 그분이 댓글이 41개 달렸더라고요. 50개가 안 됐지만은 제가 이번에 특별히 주화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양배추 지금 보실래요? 지금 한 50일이 좀 돼갑니다. 지금 보세요. 요게 지금 큰 달아야입니다. 달아. 양배추 한 포기에 잎은 얼마나 클까? 자, 보십시오. 달아갖고 게임도 안 됩니다. 요게 지금 한 75cm, 80cm 파이 나오는데, 요렇게 해야지 양배추 한 통이 몇 킬로가 나오느냐?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6kg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잠깐만 그쪽으로 갈게요. 지난해 그 얘기를 했죠. 양배추 한 통 심어서 대가리 상순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조그맣게 이렇게 몇 개 따먹을 수 있다고. 요게 바로 그겁니다. 양배추 한 통이고, 이게 한 포기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양배추가 달렸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한 개, 여기 크게 클 수 있는 거는 두 포기입니다. 두 포기. 그리고 작은 거 또 하나 보이네요. 작은 거 밑에 두 개가 있는데, 일단은 요거는 또 두 포기짜리. 그러니까 한 번을 따먹고 또 다시 양배추를 또 따먹을 수 있는 거. 그러나 여름에 그런 건 있죠. 양배추가 자라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해야 된다고. 선을 한 조건. 그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요, 옥수수는 지금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계란판에 심은 거.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좀 영상을 올려드렸으면은, 미리 좀 올렸으면은 양배추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요.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. 사실은 양배추가,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배추가 이제 결구가 되지 않습니까? 가뭄을 잔뜩 타다가 물을 한 번에 딱 먹죠. 그러면 결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하면, 특히 이제 결구가 완전히 다 돼가는 수확기 한 열흘, 보름 이렇게 남긴 상태. 이런 때 비가 많은 양이 한 번에 와가지고 물을 빨아당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터져버립니다. 양배추 농사 망하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방법이 없습니다. 방법이 뭐 덮어줄 수도 없는 거고, 시설 하우스도 아닌 이상. 그러면 평소에 충분히 물 관리를 해주면은 가뭄을 타지 않고 물 관리를 해줬다 하면은 그 양배추가 터지는 것들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,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지금 이거 상추도 지금 다 보세요. 이거 못 먹어요 지금. 다 못 따먹는데 뭐 어떻게 이기고, 상추 저 5포기 갖고도 되잖아요. 다 썩어버려요. 자, 오늘 그럼 드릴 말씀은,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생이님 그분은 제가 특별히 삼동파 주화를 5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.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삼동파 동영상을 아마 최고 많이 올렸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올리게 되면은 100% 저한테 뜹니다. 알고리즘에 의해서. 그러면 댓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, 궁금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기분 좋은 말을 쓰셨어요. 그래서 관계없이 50개를 드리고,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분, 세 분인데, 한 분 누구냐면 김창구님한테도 제가 주화를 이번에 50개 이상을 보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, 댓글이 50개 안 되신 분들은 그냥 10월달까지 꾹 하십시오. 하면은 50개만 만들면 아마 다 받을 겁니다. 제가 모조를 분열을 하고
분열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, 그까짓 열대포기 이렇게 하는데, 10포기에서 20개인데, 2,000분 못 드리겠습니까? 하여튼, 뭐, 기분 좋으면 저는 소도 때려잡는 놈인데, 기분이 좋아서, 그렇게 한번, 그 두 분께 그렇게 주화를 보내드리고요.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, 자, 오이가 지금 있습니다, 앞에. 오이가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마늘이 있는 곳에 오이를 심어 놨습니다. 한 달 정도 됐어요. 지난번에 그 호박, 가지, 뭐, 기타 등등 이렇게 심었을 때에 같이 심은 모종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키는 약 한 70cm 컸어요. 오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. 이렇게 겨순이 발생이 됩니다. 이렇게 겨순이. 그러면 이 겨순을 늦게 따주셔야 돼요. 왜 늦게 따주시냐? 다른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겨순을 너무 일찍 따주고 했을 경우 이 줄기가 절간이 길게 커서 낄쭉하게 크다 보니까 줄기가 가늘게 크고 모종이 약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이 같은 경우 지금 잎이 보십시오. 여기가 떡잎이 있지 않습니까? 떡잎이 있고 2개, 4개, 6, 8, 10, 12, 14, 15 여기까지 16. 지금 이 속에 이제 오이가 또 달려 있어. 그러면 전문 재배 농가처럼 할 수는 없어요. 전문 시설하우스에서 모종을 심고 나면 보통 한 45일 정도면 수확이 들어갑니다. 첫 수확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여름에 모종을 심어서 봄에 모종을 심어서 가을까지 따먹기가 힘듭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채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옛날에 밭에서 일하면서 가끔 그런 걸 보셨습니까? 옥수수 심어놓고 고추 심어놓고 그늘진 곳에 참외가 달려있고 가을의 얘기입니다. 참외가 있고 오이가 달린 게 있습니다. 그게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됐냐면 그냥 그늘이 지다 보니까 여름에 가장 취약한 녹균병, 흰가루병이 걸리질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양배추 같은 경우도 양상추도 고온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열매만으로 열매만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한겨울 조성한 다음에 기르게 되면 6월 말 7월 달에도 양배추를 수확해 드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오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방을 해도 보통 시설 전문가들이 했을 경우 한 4, 5개월 따요. 근데 일본인들이 한다 하면은 2달을 버텨내지는 못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점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식재할 때 그렇게 이점을 살려서 그렇게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이를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, 자, 그럼 어떻게 겨순을 따고 오이를 따버려야 돼요.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오이가 여기 달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달리면은 처음에 달린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고가가 생깁니다. 그죠? 한 10cm, 15c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꼈죠. 이렇게 휘죠. 이런 것이 달리는데 얘들 때문에 위에 잎이 크질 않고 줄기가 뻗어나가지 못해요. 그래서 초장에 달린 거 보통 이제 얘들이 잎에 하나씩 달린다, 가가. 그러면 잘 못 기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한 7, 8개, 10개까지 오이를 다 따버려서 그냥. 그 대신 잎이 10장 이상 이렇게 큰 것이 이 위에 부분이 아니고 이 큰 것이 10장 이상 나왔을 때 7개, 8개가 달려져서 다 따버리십시오. 그래서 다 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. 걔들이 이제 11번째, 10장에 있는 것까지 땄으면 11번째 이제 오이가 달리면은 이렇게 낄쭉한 놈이 나옵니다. 또 수세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. 13번째, 12번째 이렇게 또 동그란 놈이 나옵니다. 이렇게 동그란, 9분개. 9분개 왜 나오는지 모르시죠? 9분개 나온 게는 가뭄에도 그런 저기가 있지만은, 양분 그것도 있지만은, 결정적인 거는 이 줄기와 잎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아서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그 굽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또 따버리십시오. 그래가지고 일단은 줄기하고 잎을 크게 두껍게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하고서 따 드시면은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좀 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30cm짜리 백다닥에 시컨 따먹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과가 달렸을 때 따는데 잎이 그래도 한 10장 정도 이상 됐을 때 한 7개, 8개까지 따고, 그리고 아니면은 평상시에 나는 오히려 조그맣게 기르는 한 20cm 내외로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따지 말고 한 10개까지 따버리십시오. 7개를 따지 말고
3개를 더 따서 10개를 따시면은 내가 다음에 따먹는 오이들이 30cm짜리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오이는 전문 재배 농가들도 일부는 제껴요. 제끼기 때문에 그따 해서 그 시설 주고 매일 간조하고 영양제 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. 더군다나 노지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,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저 일부러 지금 아직 순을 안 쳤습니다. 꽃도 안 따고 이렇게 지금 10장 대자서 우선 잎을 크게 두껍게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며칠 차이 안 나요. 근데 이제 나중에 과가 달려서 어떤 상황이 되냐, 과가 달리면은 매일 하루에 3일에 2개 정도 딸 수 있습니다. 3일에 2개. 그래서 그렇게 오이를 재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별거 없죠? 그리고 이제 어제 올린 영상에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, 뭐냐면 가장 올해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의 그 차이, 심었을 때 다른 건 없습니다. 비가 많이 와도 두둑을 좀 높게 하시고, 아니면은 지금 심어놓은 곳이 너무 낮다 하면은 고를 파서,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내 밭이 경사가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심으시면 돼요. 경사가 약간 있는 곳에 도둑을 그냥 적당히 해도 물 배수가 빠르기 때문에 물 차임이 없어요. 그런 것을 또 이용하시면 돼요. 아니면은 그런 것을 또 만드셔도 되고,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뿌리를 내고 안 내고 그 차이는 큰 건 없습니다. 단지 무엇이 중요하냐, 내가 맨날 얘기하셨어요. 기본입니다. 기본에, 그러니까 김을 잘 메고 물을 잘 주고 약을 잘 주고 미리 예방하고 풀을 잘 뽑고, 이거밖에 없어요.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좀 속사포로 하는데, 제 밭에는 그렇게 대파 마늘을 기르는데 고자리 파리가 오진 않아요.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. 만약 몇 번 올렸죠. 여기 보시면요, 잔반입니다. 여기 지금 어제 제가 다시 했어요. 얘들도 고기 좋아해요. 우리 그 파리도 잔뜩 있죠. 얘들 다른 거 없습니다. 밭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갖다 놓으십시오. 그러면 동네 파리 5승 5배, 이쪽 서평리에 있는 파리 다 이쪽으로 와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. 다 얘들 술 취해서 뚝 떨어져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몇 개 해놓으시고, 저는 그냥 오픈 시켜버려요. 그래서 그 토양살충제 싸지 않습니까? 한 봉다리 그거 갖다 놓고서 그냥 여기다가 비가 많이 온 날은 그냥 이제 한 숟가락 또 넣으십시오. 넣고 또 어떻게 하느냐, 요거 낙엽이 썩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? 부셔버려요. 부셔버리고 또 새 잔반 나오지 않습니까? 새 잔반 나오면은 또 이렇게 물에 해가지고 그 토양살충제 부어놔요. 그러면 고자리 파리, 마늘밭에 양파밭에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자리 파리를 지난해 어떻게 억지로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. 그냥 제가 그거 하나 만들었죠. 이렇게 넓게 이렇게 10줄로 그 대파를 심었을 경우 그 가운데 그 오목하게 볼록하게 펴놔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쑥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가습위에서 그렇게 놓고 물러지면은 파리가 와서 알을 낳는다. 그러니까 파리가 먼저 와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가습에 의해서 물러지는 시점에 와서 파리가 알을 낳는 겁니다. 그래서 고자리 파리가 생기는데, 그것을 작년에 어떻게 겨우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잔반 있잖아요. 이거 지금 올 초봄에 3월 2월 달에 해놓은 겁니다. 지금 파리 많죠? 저렇게 해놓으십시오. 그리고 잔반도 어제 처음 이제 조금 넣어줬어요. 이제 족발백대기, 돼지백대기 좀 넣어줬어요.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벌써 15분 다 돼가네. 제가 올리는 영상들 배속이 빠른 게 아니고요,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쨌든 간에 상생이님하고 김창구님 그렇게 주화 보내드린다는 것 하고, 그리고 이벤트 나눔, 주화 나눔, 오늘 영상에 당첨자들 설명란에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